연골판이 많이 손상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되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조순덕 씨는 퇴행성으로 인한 파열로 연골판이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연골판을 모두 제거하기보다는 떨어져 나가 염증을 일으키는 너덜너덜한 부분을 다듬어주는 수술이 이어졌다.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연골이 상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연골판 파열이 처음에 이제 먼저 찢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성연골의 역할은 무릎과 무릎 사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시작한 조순덕 씨.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웠던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 무릎을 약화시키는 연골연화증이나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고 악화시킬 수 있어 평소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중년에 들어서면 이미 무릎 관절은 노화가 진행 중이어서 수분 함량도 줄어들고 섬유질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 관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자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싱크대 앞에 오래 서서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장시간 오래 서서 있는 자세는 무릎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체중의 2~3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무릎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걸레질을 할 때 하게 되는 이 자세는 무려 체중의 7배 정도의 힘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반 다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무릎에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체중의 3배가량의 하중이 무릎에 실려서 그만큼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무릎에 병이 나면 통증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죠. 무릎 관절은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평소에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무릎 관절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를 버린다면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55살의 김복순 씨. 1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함께 하면서도 잔병 치레 한 번 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평소에 늘 해오던 집안일도 10분 이상 계속하기가 힘이 부친다. 게다가 통증이 한 번 시작되면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한다. 이렇게 걸치를 못하고 쩔뚝쩔뚝하고 근데 이제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막 쑤시는 거예요. 막 너무 통증이 많아가지고 진짜 잠을 한 조금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해도 쉽게 끝나지 않는 집안일. 잔손이 많이 가다 보니 수시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된다. 일을 하다 보면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러나 무릎이 불편한 김복순 씨에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1년) 전 예고 없이 찾아온 관절염. 무릎이 아프면서 매사에 의욕도 사라졌다. 아픈 다리는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집안에 가둬버렸다. 그런데 다리 아프니까 뭐 나갈 수가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다 맥혀버리더라고요. 그러죠. 네. 연골이 닳아서 관절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죠. 김복순 씨의 관절염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까?
왼쪽의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 뼈와 뼈 사이가 상당히 좁아져 있어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이미 양쪽 무릎에 특히 왼쪽에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8배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한다. 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을 확인해봤다. 물건을 들고 서 있을 때보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가장 많은 하중이 무릎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그 집안일이랄지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은 무릎을 쭈그리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쭈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체중의 6배 내지 7배가 무릎에 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관절염을 앞당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비만이다. 1년 전 직장마저 그만둔 문순남 씨. 매일 서서 하는 일을 해오다가 무릎이 아파 집에서 쉬었지만 잠깐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 했다.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 나왔는데 일어서기는 서기도 힘들지만 일어서서는 바로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그냥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문순남 씨.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출하는 일도 줄어들고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문제는 체중이 는 뒤로 무릎 통증도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때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살찌는 것이 한 7kg가 쪘어요. 6-7kg가 쪘어요? 예. 그러니까 올 봄, 여름 그때가 심했었죠. 심했어요, 다리가 그때는. 4월 달부터.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야죠.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김인환 씨 역시 체중이 늘어난 이후부터 무릎 통증이 훨씬 심해졌다.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려니까 힘이 많이 들죠,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더 심해진 후 무릎이 다 펴지지 않게 되면서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다. 네. 진통제로 견뎌보는 김인환 씨.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자 체중이 늘고 그 결과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은 또 그거 먹어야 되니까 또 밥이라도 한 숟갈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뱃속에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과 체중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약 5kg의 체중을 감량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체중을 감당하는 무릎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인 셈이다. 비만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kg, 10kg 정도가 늘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20kg, 30kg가 더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만과 과도한 운동 같이 무릎의 연골세포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하게 되면 연골세포가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모가 생성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운동이나 과사용 또한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 69살의 김정연 씨. 10년 전부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왔다. 약물 치료만으로 통증을 견뎌내고 있지만 심하게 아픈 날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다. 통증이 심할 때는 제가 정형외과 약을 지금 한 8년째 먹고 있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어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가엾을